눌렀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3학년 수학과제 탐구를 듣는 친구들. 여러분들이 이제 수학과제 탐구를 진행을 할 텐데요. 그러니까 주제를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할 텐데, 거기에 윤리사상 개념과 물리학 개념을 적용을 해서 그 문제점을 해결하는 해결책을 찾고 원인을 찾는데 이제 도움을 드리고자 이번 시간에 이제 물리학 개념을 여러분들한테 좀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도대체 물리학이 뭐 어디에 소용이 있을까?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 어떤 물체의 안정성을 얘기할 때요. 물체의 안정성. 물체가 제대로 이렇게 안정되게 서 있을 수 있느냐. 균형을 잡고 제대로 이제 평형을 잡고 제대로 서 있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논의하는 단원 내용이 있거든요.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중요한 개념이 그 무게중심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무게중심에 대한 개념에 대해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여러분들이 좀 문제를 해결할 때, 평화 문제를 해결할 때 어떤 아이디어를 좀 이렇게 도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네. 무게중심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별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 물체가 이렇게 있잖아요. 물체가 이렇게 있는데, 이 물체가 이 몸뚱아리가 있고 형체가 있지만, 요거를 한 점으로 봤을 때, 이게 만약에 이 몸이 한 점으로 이렇게 모였다고 생각했을 때 어디 위치에 있을까? 그 위치를 보통 무게중심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러면 되게 좀 어렵죠. 별게 아니고요. 사실 이렇게 지금 보면 이 사인펜의 무게중심은 어디냐? 이놈의 무게중심을 찾는 건 되게 쉬워요. 여기를 손을 한번 갖다, 집에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갖다 대서 이걸 대면, 아이고, 이게 안 되네. 이게 만약에 양쪽이 다 똑같다면, 완전히 똑같은 막대면 어디에 무게중심이 있겠어요? 여러분들 다 알고 있다니까요. 중앙에 있죠. 저 가운데 있겠죠. 근데 이게 약간 요 머리가 좀 조금 크다 보니까 아마, 그럼 어디로? 손가락을 이쪽으로 될까? 이쪽으로 될까? 어디로 될 것 같아요? 오른쪽. 오른쪽? 왼쪽. 여기가 오른쪽인가? 예, 오른쪽으로 되면, 살짝 되면 여기가 어디냐면, 이 사인펜이 만약에 한 점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 위치가 어디냐면 바로 요 지점입니다. 요 지점이 바로 이 사인펜의 무게중심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보통 옛날에 물리학이나 과학할 때 그 무게, 힘의 방향을, 중력의 방향을 이렇게 정했잖아요. 중력의 방향, 그 화살표를 이렇게 쫙 내리는, 화살표를 찍는 점이 바로 무게중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시겠죠? 자는 어떻게 될까요? 자는 똑같으니까, 거의 똑같으니까 여기는 거의 중앙에 있겠죠, 이렇게. 이건 어디요? 여기 있겠네요, 여기겠죠? 딱 중앙에 있겠지. 15cm 딱 있는 거 보이세요? 예. 대걸레도 해볼까? 대걸레 무게중심은 어디 있겠습니까? 이놈이 만약에 한 점에 있다. 이놈이 한 점으로 딱 몰려 있다. 그러면 어디에 위치해 있을까? 여기가 좀 더 오기가 나가지. 그러니까 중앙은 아니겠지. 어느 쪽으로? 왼쪽. 그래서 여기 한번. 그래서 이게 흔들리지 않는데 여기를 찾으면, 어디? 야, 여기 보려면 조금 더 왼쪽으로 해서 여기가 바로, 여기가 무게중심이에요. 여기가 표시를 해야 돼. 바로 요 지점이 바로 무게중심.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물체, 이 대걸레에 작용하는 중력을 화살표로 적을 때 어디에요? 화살표로 표시할 때 여기서부터 화살표로 쫙 내리면 되는 거예요. 아시죠? 그 물체가 안정하냐 아니냐를 이제 결정하는데 무게중심이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보시면 사람의 무게중심은 어디냐면, 특히 남자들의 무게중심은 어디에? 여기 있습니다. 배꼽? 여러분들 찾기 쉬워요. 네 손가락을 딱 하시고 배꼽 아래다가 딱 댄 다음에, 배꼽 아래다 대세요. 그 다음에 여기를 누르시면 요 지점이 이제 사람의 무게중심이 됩니다. 여기 중심이. 근데 이 중심, 이 CG가 아마 나갈 거야. 근데 이게 내가 지금 제대로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는 거는 왜 그러냐면, 이 무게중심이 요 발면적, 여기 있는 발면적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딱 보면 알아요. 이렇게 있을 때가 더 안정할까요? 아니면 이렇게 있을 때가 더 좀 안정해 볼까요? 벌렸을 때요. 네, 당연히 벌려 있을 때겠지. 왜 그러냐면, 이 받침면이라고 하는 개념이 되게 중요해요.
여기 지금 요 발면적을 이렇게 했을 때 요 면적 있잖아요. 여기에 쌓이는 요 면적 안에 지금 무게중심이 안에 들어와 있어요? 안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죠. 네. 이럴 때는 내가 이제 어디 움직이지 않고 지금 앉아. 근데 요게 이렇게 되면은 받침면이 확실히 아까보다는 줄어들었지. 요만큼밖에 안 되잖아. 이렇게 되면은 살짝 불안한 게 왜 그러냐면 내가 이렇게만 기울어져도 지금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라고 지금 내가 할 수는 없는데 네. 요게 하다못해 이렇게 해서 이 무게중심이 요 받침면 여기를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지? 넘어지죠. 바로 지금 넘어지게 되죠. 예. 그러니까 요 받침면 안에 무게중심이 있으면은 나는 넘어지지 않고 가만히 안정하게 있을 수 있는데 벗어나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넘어지죠. 예. 멀어지게 되죠. 아니면 쓰러지거나 이제 넘어지게 되는 거죠. 그치. 그러면 좀 더 안정되게 하는 전략은 뭐냐? 받침면은 어때요? 넓히는 전략이죠. 그러면 누가 이렇게 쓰러져? 이렇게 있더라도 무게중심이 어쨌거나 이 안에 들어오니까. 그치? 예. 이거를 보통 그죠? 스포츠에서는 레슬링에서는 또 어떻게 하냐면 받치면 어느 식으로 또 넓게 해요. 몸을 낮추거나 아예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 이렇게 하면은 이게 보이나? 예, 이렇게 하면은 받침면이 훨씬 더 넓어지죠. 여기 뭐. 그쵸? 예. 이게 바로 물체를 우리가 이제 안정하게 돼 있기 위한 전략이기도 하죠. 받치면 어떻게 알아? 허기쯤에 넓히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그쵸? 자, 3학년 친구들 특별한 손님을 좀 모셨습니다. 3학년인데 지금 2학년 가르치셨어요. 네, 2학년 문학입니다. 예, 2학년 문학 조현명 선생님이세요. 인사하세요. 안녕. 네, 특별히 지금 이제 조현명 선생님 모신 이유가 뭐냐면 무게중심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에게도 사람들마다 무게중심이 있는데 남성분들하고 여성분들이 조금 달라요. 남성분들, 여러분들은 무게중심이 대충 어디 있냐면 한 요 정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자분들은 이거보다 낮을까요? 낮아요? 네. 왜요? 모르겠다. 근데 보통 낮아요. 이거를 좀 확인을 시켜드릴게요. 어디냐면 이게 잠깐만 저부터 하면 이게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서 많이 하잖아. 자전거리라고 너희들. 이게 나도 이거 안 되는 거 어떡하지? 큰일 났다. 발을 이렇게 손이 발끝에 이렇게 닿으면 이거는 되잖아. 이거는 되잖아. 근데 자세를 잘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여기가 지금 무게중심이잖아요. 여기 지금 여러분들 CG로 나갈 거예요. 근데 내가 내리는 동안에 지금 어떠냐면 엉덩이가 살짝 뒤로 빠지는 게 보이시죠? 왜 그래? 이 받침면 안쪽으로 무게중심이 빠져나가지 않게 이게 넘어가면 어떻게 넘어지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요거를 이렇게 뒤로 뺀다고. 근데 이거를 여기 벽에다가 바짝 대고 하면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딱 하면 이게 남자는 안 돼요. 보실래요? 아이고 부끄러워. 남자는 이게 안 되는 게 이게 이게 안 된다고. 왜 그러냐면 엉덩이 빼야 못 빼잖아. 근데 이게 이렇게 하면은 무게중심이 약간 위에 있어서 여기 받침면을 벗어나서 이게 넘어가거든요. 근데 여성분들은 분명히 여성분 맞습니다. 여성분들은 무게중심이 조금 더 낮기 때문에 이게 움직이질 않아요. 이제 CG로 보여드릴게요. 점을 찍어서 잘 보세요. 자,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네. 우리 연습 안 했죠? 네. 자, 내리는 보셨죠? 지금 어떠냐면은 여기 지금 요 무게중심이 여자분들이 좀 낮으니까 엉덩이를 안 빼도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거야. 이거는. 자, 따라해 봅시다. 조현명 선생님은 여자가 맞다. 네, 여자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일종의 우리가 걸어다니는 것도요. 좀 말하면 이게 복잡한 얘기인데 무게중심을 내 무게중심을 무너뜨리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무너뜨리는 무게중심을 어떻게 일부러 무너뜨리는 전략, 균형을 깨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니 생각을 해봐. 갈 때 걸을 때 누구 하나 이런 식으로 가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지? 내 무게중심이 여기인데, 그렇죠? 이런 식으로 가는 사람은 없잖아요. 어떻게 가죠? 보통 앞으로 가죠. 앞으로 보면 기울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요 받치면 바깥으로 무게중심이 밀려나니까 자연스럽게 내 다리가 어떻게
앞으로 뻗게 되잖아. 그치? 네. 안정이 되려고, 균형 잡으려고, 받침면을 넓게 하려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걷는다라고 하는 건 계속해서 무게 중심을 앞으로 쏠리게 해가지고 균형을 깨는 전략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남자는 어떻게 깰까요? 남자는 이 균형을 어떻게 깨려고 할까요? 남자는 좀 어깨가 이 무게 중심 좀 위에 있어서 그런데 어떻게? 어깨를 흔들면서 좀 균형을 깨는 전략을 씁니다. 그래서 이게 아닌데? 지금 자세가 안 나. 어떻게 자세가 나? 이거 모델이 그렇게 하죠, 그렇죠? 우리 저기 김대한 선생님 오셨는데. 근데 이게 여자들은 어때요? 여자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여자분들은 남자보다 무게중심이 좀 아래에 있어요. 약간 아래에 있는 여자분들은 어떻게 균형을 깨면서 걸을까?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보통 이 골반을 주로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깨는 소리라고 가시죠. 이상한가? 그렇습니다. 아까 그 대걸레 자루는 무게중심이 어디 있다고 했어요? 이게 좀 보이나? 이거 CG로 처리해야 되겠다. 여기 무게중심이죠? 딱 여기 놓으면, 예, 안정. 여기 무게중심인데, 잠깐만, 이거를 만약에 내가 이렇게 세우게 되면, 이건 지금 문제가 있어요. 이게 바로 이렇게 넘어지죠? 왜 넘어지죠? 이게 받침면이 너무 작아. 그래가지고 무게중심이 여기 있는데, 받침면이 여기밖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살짝만 기울여줘도 어떻게 되냐? 받침면을 벗어나니까 무게중심이 넘어지게 되지. 이럴 때는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럴 때는 받침면을 항상 어떻게? 무게중심 아래 받침면이 있게 내가 이걸 이렇게 조절을 해주면 되죠. 그쵸? 이렇게요. 네, 이렇게요.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무게중심과 받침면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봤었는데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평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인과 해법 찾기에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 물리 개념이. 그랬을 때 한번 지금 제가 지금 이렇게 적어놓은 세 가지 질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답을 한번 이렇게 하나씩 차분하게 해본다면 아마 이 물리 개념이 여러분들 그 평화 문제를 좀 더 좀 명확하게 그 구조화시켜준다 그럴까? 좀 명확하게 그러니까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좀 하고 해법과 원인을 찾는데 좀 더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묻고 싶은 건 첫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지금 그럼 여러분들이 해결하는 그 문제 있잖아요. 그 문제를 아마 좀 어떤 물체 형태로 한번 표현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예를 들면 어떤 친구는 집값 문제를 지금 이제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왜냐면 요즘에 20대, 30 젊은 분들이 이제 내 집을 이제 갖고 싶어 하는, 장래 집 갖고 싶어 하는, 그래서 진짜 거기서 뭐 가족을 이루고 이렇게 살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집값이 올라가고 그러면서 원하는 곳에 또 제가 내 집을 살 수 없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되게 지금 큰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이거를 어떤 이미지로, 어떤 물체로 한번 좀 표현해 볼 수 있을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냥 한번, 예. 그 현재 그 상황, 집값 문제에 대한 그 여러분들의 그 문제의식을, 뭐 이런 식으로 한번 그 도형으로 나타내 보는 거예요. 뭐 여기 무게중심은 여기고, 아닌가 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약간 비정상, 이런 모양의, 이런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받침면은 어디죠? 받침면은 요 정도밖에 안 되죠. 요 정도밖에. 딱 보기에도 어때요? 좀 이제 위태위태한 모습이죠? 위태위태하니까 여러분들이 문제의식을 느꼈겠죠? 이거를 살짝 옆으로 이렇게 치기만 하면 어떻습니까? 바로 무게중심이 요 받침면을 벗어나면서 그냥 이렇게 확 무너져 버리겠죠? 이러한 위태위태한 상황, 요렇게 한번 좀 이미지를 그려보는 거야. 여러분들의 그 문제의식을요. 또는 지금 여기에 예를 들면 집값 문제를. 그렇다면 한번 또 두 번째 질문은 이거죠. 그러면 이 집값 문제의 그 안정 또는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받침면이 필요하다. 이 받침면은 무엇이라고 생각할까?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이 직감 문제의 받침면, 이 받침면에 해당하는 뭐 예를 들면 뭐 20대나 30대가 앞으로 뭐 내가 내 집을 살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 기대지수 뭐 이런 것들이 한번 받침면이 아닐까. 근데 점점 이 받침면이 어떻게 되고 있다?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점점 받침면이 줄어드니까 위태위태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한번 묘사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의 그 문제의식을요.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은 그거겠죠. 그럼 이 지금 문제가, 이 물체가 안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받침면이 넓혀져야죠. 받침면을 넓혀줘야 되겠죠. 그럼 이 받침면을 넓혀주기 위한 방법은 어떻게 있을까? 이 모양을 예를 들면 좀 받침면이 넓은 뭐 요런 모양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이 받침면을 넓히기 위해서는, 다시 말하면 20대 30대 내 집을 살 수 있다는 이 기대감을 좀 넓히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 한번 이렇게 고민을 해보는 거죠. 어떠세요? 좀 더 명확해졌나요? 이렇게 한번 그 무게중심과 받침면, 즉 물리 개념을 한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평화 문제, 거기에 한번 이렇게 적용을 해보시고 이 3개 질문에 대답을 해보면서 여러분들의 그 문제의식을 좀 더 명확하게 하고 좀 해결책을 찾는 데 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